안녕하세요. 맷셀퍼입니다. 오늘은 이제 함수라는 단원을 나가게 될 건데, 이 함수가 사실 여러 명의 인생을 말아먹었죠. 보통 이제 수포자들을 보면 함수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아마 인생에서 나는 이제 수학이랑 안 맞는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구구단은 어떻게든 간에 해서 지금쯤이면 외우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이 제일 큰 벽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랑. 그런데 구구단이랑 나누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1차 함수,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살짝 멀어지다가 이제 나중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수학을 거의 포기하게 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뭔가 이제 그래프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곱셈 공식 등등이 나오면서 이제 망하고 있다가 함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진짜 그냥 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함수, 2차 함수 때 함수라는 벽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 명의 인생을 말아먹은 함수라는 건 대체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 명의 인생을 망쳐먹었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함수를 정복한 사람들은 말아먹은 게 아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말아먹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거니까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더 필기한 것을 필기를 하시고 필기한 거를 기준으로 제 강의를 천천히 한번 더 다시 들어봐 주시면 함수가 뭔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제 유튜브 강의가 이제 좀 장점이 뭐냐면 시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있을 다른 단원에 대해서는 예시를 별로 안 들어드릴 것 같은데, 많이 안 들어드릴 것 같은데, 함수 단원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뭐니라고 물으면, 그 서양에서는 이제 영어로, 미국에서는 아니고 영어로는 함수를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영어로 그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 기능 같은 그런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한다 할 때 그런 기능이에요. 살짝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함수를 어떻게 배웠는지 보자라고 하면 함자가요. 상자 함자를 써서요. 뭐 우리 무슨 보관함, 보석함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써서 상자수라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개의 연관이 있거든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자연수가 들어간다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더하기 3이 돼서 나오게 하는 기능을 가진 상자야. 그러니까 이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어떤 아이든지 간에 무조건 나오긴 나오는데 기능이 뭐라고? 플러스 3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가 들어갔어요. 그럼 5가 들어갔으면 플러스 3이 돼서 얼마로 나올까요?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10이 들어갔다 할까요? 10이 들어갔으면 얼마로 나오냐면 13이 돼서 나와요. 만약에 A가 들어갔습니다. A가 들어갔으면 A 플러스 3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자가 함수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이 아이는 더하기 3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x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한다고 하면 지우개 가루가 들어가 있네요. 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는 fx라는 상자인데, 그죠? 요 값은 이제 상자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값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자리들은 이제 x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상자 그대로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해 보면 제가 이런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곱하기 3을 해주는 그런 상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A가 들어갔습니다. A가 들어갔으면 3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6이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18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상자가 어떻게 되니? 이건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요, fx가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요, 결국에는 3배가 돼요. 내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상자가 이쁘게 안 그려지네요. 자, 이제는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2배를 해주고,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이제 x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2배를 해주고 빼기 4를 할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요거 x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들어올 애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5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5를 집어넣으면 2배가 되고요. 4가 빠지죠. 그러면 10 빼기 4가 되니까 6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20 빼기 4가 되니까 14가 됩니다. 그죠? 16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랬던 게 함수예요. 이랬던 게. 근데 이제 지금 했던 거는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오늘 배우게 될 함수는 이거랑은 조금 다른 함수입니다. 다르다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건 아니고 약간 성질이 다른 그런 거예요. 성질이 다른 거. 일단은 근데 함수가 이런 게 함수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정확하게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들어갑니다. 일단 함수를 처음에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뭔지 배우게 됩니다. 대응이라는 게 뭔지 배우게 돼요. 이 대응은 어떤 게 대응이냐면 짝지어진 걸 말해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때 이제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해요. x에서 출발해서 y로 가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배우게 되는데, 함수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 명의 인생을 말아먹은 함수. 쌤도 옛날에 처음에 수학 공부할 때는 함수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함수가 정말 어려웠어. 근데 어려웠던 이유가 뭔지 보니까 가장 사소한 것을 계속 놓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순간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다 빠져서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 사소한 것 중에서도 중요하다, 챙겨야 되는 거는 중요하다 얘기해 줄 거니까 꼭 그거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봐봐요. 일단 함수가 뭔지 정의를 본다라고 하면 집합 x의 각 원소에 이게 지금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자, 중요하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거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수라는 거에 그 펑션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 약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 얘는 함수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호로 만약에 표시를 한다. 집합 x의 원소가 소문자 x고 집합 y의 원소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소문자 y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니? 라고 물으면 y는 소문자 y는요 fx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똑같은 형태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 말이 안 맞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를 딱 의미해 주는 거고요. 지금 얘들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함수 값들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나중에 이제 뭘 하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랑 그래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한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중요하냐면 이게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x의 원소가 예를 들면 뭐 x1, x2, x3 이렇게 있을 거고 y에는 y1, y2, y3, 뭐 y4까지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해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 주어랑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집합 x의 각 원소에 얘가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얘가 함수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하나 x에서 출발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버렸다. 그럼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x에서요. 두 갈래로 나와버리면 세 갈래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절대. 한 개씩 x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발사할 수 있는 화살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그런데 이제 이게 화살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목표물이잖아요. 그죠? 목표물은 한 군데 계속 맞을 수가 있어요. 화살은 한 개씩밖에 없지만 표적은 한 군데만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y1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y1은 두 개를 받는 거지만 여기에서
한 발만 쐈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 설명이 이제 조금 학생들이 처음 받아들일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1, 2, 3, 4, 5가 있고요. 여기도 뭐 제가 그냥 1, 2, 3, 4, 5로 하겠습니다. 5, 6. 자, 그럼 보면 함수라는 건 여기서 한 발만 쏠 수 있다는 거예요. x에서 한 발만 쏠 수 있어요. 그리고 2에서도 한 발만 쏠 수 있어요. 요거는 함수가 허락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에서 얘가 한 발, 두 발, 세 발 쐈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X에서 출발하는 화살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한 발만 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에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안 맞으면 또 이건 또 함수가 좀 그렇죠. 아직 여러분들이 그거는 배우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단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화살을 쏘는 쪽을 있죠. 화살을 쏘는 쪽을 이렇게 화살을 쏘는 쪽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쏘는 쪽을 정의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전체가 목표물이잖아요. 목표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화살을 쐈는데 맞은 애가 있어. 맞은 애. 그러니까 화살을 맞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화살을 맞은 아이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말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공역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치역이 들어가 있겠죠. 이게 처음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요 정역이라는 말이랑 공역이란 말이랑 치역이란 말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좀 종종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화살을 쏘는 쪽이 정역이야. 그러니까 X가 지금은 정역이죠. 그죠? Y가 Y 값은 전체는 공역인데 이제 실제로 맞은 애들은 그것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역이라는 말이랑 치역이라는 말들이 나중에도 이과 기준으로 해서는 굉장히 좀 자주 나옵니다. 이과 기준으로는요. 문과 기준도 가끔 나올 때가 있긴 한데 다른 단원에서도. 근데 확실히 이과로 갈 학생들은 이런 것조차도 이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이제 서로 같을 조건이에요.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두 함수가 같을 조건.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이겠죠. 두 함수 F랑 G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정의역하고요. 이제 정의역이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부분. 정의역이랑 이 두 개의 함수들이 각각 정의역이랑 공역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서로 같아야 해요. 그리고 정의역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하여 fx랑 gx가 같다 라는 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쌤 이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 중요하다고 말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자주 나와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교과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그 단계적으로 밟고 가게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표현을 해놨어요. 교과서만 보고 만점 받았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런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근데 그 이론을 쌓아가는 거예요. 상위권이랑 중위권, 하위권 차이가 뭐냐면 하위권은요 교과서를 봐라고 해도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은요 보기는 보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중요해 보이는 것만 보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상위권은 교과서에서 설명해 둔 거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교과서를 집필하세요.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지 학생들이 이해를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써두신 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 이제 상위권들은 잘 밟아간다라는 거지. 계속 이런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떤 게 또 그래프냐면 이런 것들을 각각의 정의역에 있는 x에다가 그죠? 치역이 있죠, 그죠? 그거를 다 이제 손으로 이어버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제 약간 빈 공간에다가 제가 마지막 설명을 하고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고 저런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수투를 처음 공부한 학생이라고 하면 처음 보는 그래프겠지만 미적분 1을 공부한 학생이 보는 거라고 하면 익숙한 그래프를 하나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다 대응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 봐봐요. x가 여기서 있을 때 함수 값은 요거죠. 뭔가 y가 요거죠. x가 여기 있을 때 y 값은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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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셔야 되거든요. x 값이 여기 있을 때 y 값이 요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x에 대해서 y 값은 지금 한 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맞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리면 이제 하나의 x에 대해서 x가 출발했는데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네. 그러니까 x가 출발했는데 y가 두 개가 이렇게 화살 두 개를 쏘은 거야. 그죠?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도 맞고 얘도 맞은 거네. 그러니까 화살이 두 개 맞은 거예요. 그럼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나중에 뭐 앞에서도 좀 배웠고 뒤에서도 배울 내용이긴 한데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뭐 이런 모양도 한번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모양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함수입니까 아닌가라고 물으면 하나의 x에 대해서 화살이 몇 개 발사됐어요? 2개 발사됐죠.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그래프랑 연관을 시킬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 이거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왜? 라고 물으면 쌤 봐봐요. 얘가 지금 y 값이 같잖아요. 근데 x가 달라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쌤이 말할 수 있는 거는 항상 함수가 화살을 누가 발사하는 거예요 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x에서 화살을 발사합니다. 이게 x축이잖아요. 그죠? x축에서 화살을 발사해요. 한 개 맞았어요. 그죠? 함수 맞네. x축에서 화살을 한 개만 발사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함수 맞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내용. 함수가 어떤 아인지, 함수가 이런 거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함수의 종류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합성함수도 배우고 역함수도 배우고 하면은 이 함수 단원이 끝나요. 함수 단원은 이론적인 면은 실제로 따지면은 한 6개, 7개? 그 정도 내용으로 끝나요. 끝나는데 문제 수준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정도,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그 외우는 과정에서 계속 예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함수 단원이 좀 끝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눈에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집합 단원 거쳐왔고 명제 단원 거쳐왔고 함수 단원 거쳐왔는데, 이 세 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식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눈에 보이는 그 전개 과정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뭔가 낯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수학이랑은 좀 다르구나. 근데 그건 이제 딱 여기까지고 함수 단원까지고, 나중에는 이제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일단 생각을 많이 하세요. 머리가 이게 그 회로라고 해야 되나? 사고 회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작동이 될 때까지 좀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